그럼 뭐 무작정 뭐 운동을 하면 되느냐? 아, 그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숨이 찰 정도, 적당히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게 제일 좋은데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시고 쉬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운동을 하고 싶다면은 비슷한 종류의 유산소 운동이지만 관절에 무리는 덜한, 그러니까 체중이 덜 실리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관절에 자극이 덜 가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며 무릎에 전해지는 무게를 분산해주기 때문에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강도가 약하면 운동이 되질 않거든요. 근력으로 이어지질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실내 자전거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무겁다 싶을 정도로 설정을 해서 20분에서 한 40분 정도 보통 권장하는데요. 그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숨이 좀 차고 땀이 좀 날 정도로 운동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내가 걷겠다. 좀 빨리 걷겠다. 뭐 이런 정도의 유산소 운동만 하셔도 이게 면역 시스템을 자극을 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세포 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해주면 운동을 안 하시는 생각이 생기더라도 이게 지속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고 면역 시스템을 개선해줘 관절 건강에 필수인 운동. 많은 사람들은 걷기와 실내 자전거 운동 외에도 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뒤로 걷는 게 관절에 좋다고 그래서 가끔 걷는데 뒤로 걸으면 안 쓰는 근육을 써가지고 좋다면서요.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뒤로 걷기를 많이 해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 관절 건강은 물론 신체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뒤로 걷기 운동. 정말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스포츠 과학적인 장비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과 신체 전반에 마커를 부착해주고, 평소와 같이 앞으로 걸을 때와 뒤로 걸을 때, 지팡이와 같은 보조 장비를 사용해서 걸을 때를 비교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소에 자주 하는 자세들이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얼마나 안 좋지 실제로 이렇게 수치로 그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네요. 아, 과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결과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무릎에 전해지는 압력이 가장 적었고, 앞으로 걸을 때보다 뒤로 걸을 때 훨씬 더 큰 압력이 가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하는 뒤로 걷기 운동이 오히려 무릎 관절에 부담을 가하고 있던 상황.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앞으로 걷기에 적합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거부하고 나는 뒤로 걷겠다. 그래서 이제 뒤로 걷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일단은 속도가 이제 통제가 안 되죠. 속도에 문제가 생기고 시야 확보가 이제 어려웠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뒤로 걸을 때는 다치기 쉬워요. 위험 요소가 크게 이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 결국은 무릎이 이제 더 큰 부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릎 관절의 강한 압력은 물론 낙상이나 골절상의 위험까지 있기에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뒤로 걷기 운동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